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본부까지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부산시가 주요 호텔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여부 등의 점검에 나섭니다. 민간의 자체 방역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관광 현장 점검단을 수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리단길 가게 앞에 세워졌던 가림막과 LCT 앞 철제 펜스 문제가 석 달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한때 일명 알박기라는 비난까지 일었었는데 합법적 불공정 사례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빛났습니다. 이번 주 공장과 비닐하우스 등 부산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이어졌고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되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본부까지 꾸려 대응할 계획을 밝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은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부산 지역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중국 여행 상품은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다른 여행지 예약 상품도 수수료를 물더라도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말고 그 외에 이제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주요 국가들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 4월 봄철 여행 성수기지만 여행 상품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관광지와 공항 등에서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취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불적인 부분들도 너무 금액이 지금 큰 케이스여가지고 다들 힘들다 하고 주변에도 다 이제 그런 묵은 휴직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간다는 회사들도 있고. 실제로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여행업계와 유통, 호텔 숙박, 대형 집객시설 등 60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즈카페나 문화센터 같이 아동 이용 시설은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역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이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책을 가지고 입구에 출입구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마스크 착용을 한다던가의 대응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방문객들의 불안을 조금 잠재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졸업과 입학식이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면서 화해 농가도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미꽃 한 단 경매가는 12,000원에서 15,000원, 올해는 4,000원에서 6,000원 가량으로 가격이 매겨져 중도매인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개꽃 역시 한 단에 지난해 15,000원에서 2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거래돼 화훼 농가부터 도매상, 소매상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지역 경제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민간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주요 호텔과 관광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6일 구군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 호텔과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방역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의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관광 현장 점검단을 수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17번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 시민 2명이 추가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7일 1일 상황 보고를 통해 시민 2명이 지난달 말 17번 환자와 같은 KTX를 탄 것으로 확인돼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7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일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또 수제로 만든 손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재채기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한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건강도 걱정이지만 생계와 사업도 걱정입니다. 또 국내에서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분들도 당장 방법이 없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교민들과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라는 지역이고요. 지금 시각이 중국 시간으로 저녁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차량이 막히고 그럴 시간인데 차량도 좀 거의 없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도 안동 노가라는 굉장히 번화가인데요. 모두 문을 닫았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대여서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 하던 곳인데 사람이 전혀 서로 오가는 걸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돌을 쌓아놓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한 지는 이제는 아마 일주일이 넘었어요. 안동은 머니까 걱정들을 안 했는데 여기도 확진자가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걱정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학교나 학원 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운영 중단하는 공문이 먼저 나왔고, 사우나나 수영장, 대형마트, 식당 이런 데 이제 휴업을 하게끔, 또 버스 운행도 이제 중단이 됐고요. 담동이랑 인천 오가는 담동 해리 운항도 중단을 시켰고요.
청양 영사관을 통해서 단동에 있는 교민들도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1인당 3장씩 나눠줘서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이곳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통이 풀리지 않고 있고 각 지방에 가 있거나 고향에 가 있는 친구들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고 뭔가 통제가 풀려야지 뭔가 흐름이 있는데 모든 일반 승용차부터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연휴 기간을 많이 늘렸는데 이게 모두 그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둔 고용주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식당이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지에 이제 어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이제 있던 학생들도 간다 그러고 이 예약을 했던 학생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어렵고 일단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익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료를 당장 안 내더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들어갈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출은 계속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한국에 와 있어도 집 월세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한 지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품들이 결국은 자동차 완성차의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자동차 라인이 아마 스톱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거의 20일 동안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 복귀를 한다면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지금 판매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해 해리단길 가게 앞에 등장한 황당한 가림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해운대 해수욕장 LCT 앞에도 철제 펜스가 세워졌었죠. 관광객들의 통행을 가로막던 일명 알박기 현장이 3개월 만에 갈등을 딛고 해결됐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60cm 정도의 해운대 해수욕장 101층 초고층 건물 LCT 옆에 지난 11월 30일부터 등장한 철제 펜스. 누구나 지나다녔던 해수욕장 보행도로에 한 건설사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세운 펜스가 2달여 만에 철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최고의 골목길로 인정한 해리단길에도 3개월이 넘게 가게 앞에 설치돼 있던 철제 기둥이 철거됐습니다. 철제봉이 사라진 자리에는 상인과 이용객들의 그간의 불편함을 지우듯 아스팔트로 꼼꼼히 메꿨습니다. 상인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는 손님분들이 이렇게 주민분들이 진짜 저희는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그 시발점 된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펜스가 철거되는 데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3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적극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일 LCT가 땅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뒤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통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LCT 소공원과 상업시설 또 관광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협상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LCT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하였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 같은 합법적 불공정 사례에 대해 행정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이 없는 이유로 강제화는 할 수 없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왔습니다. 법안 보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라든지 국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행정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불공정 사례 1호로 지목됐던 해리단길 앞 가림막은 이제 철거됐습니다. 앞으로 안타까운 유명세가 아닌 상생과 소통의 유명세의 해리단길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봅니다. 부산 관광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부산국제관광학술대회가 7일 개막했습니다.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 논문 90여 편이 발표되고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마이스 산업 선진국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트렌드에 대응하는 부산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